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매일TV 개국 기념으로 마련한 기획특집 4.13 총선 뉴 리더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김종민 정치부장입니다. 오늘은 4.13 총선에서 광주 서구 갑에 출마한 송갑석 예비 후보님을 초청해 정치 철학과 지역 발전에 대한 소신을 듣는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송갑석 하면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네. 전대협 의장이라는 수식어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생운동 시절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실까요? 네. 제가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할 때가 199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민주화 운동이 많이 일어났을 때죠. 그리고 또 1990년은 3당 합당이라고 해서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이것이 또 일어난 해가 1990년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 학생운동이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제가 전대협 의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전대협 4기 의장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의 총학생회장들이 전대협 의장을 했는데 지방대학 최초로 제가 전대협 의장을 하게 됐습니다. 뭐 총학생회장이나 전대협 의장을 하면 누구나가 그렇듯이 저도 4월 달부터 수배가 됐죠. 그래서 10월에 잡혀서 안기부에서 한 20일 뭐 매도 많이 받고 잠도 못 자고 혹독하게 조사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살이 했는데요. 제가 학생운동 하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길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5년 2개월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25살에 잡혔는데 그 세상에 나오고 보니까 30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 청춘이 고스란히 감옥에서 보내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난 총선이었죠. 19대 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여성 전략 지역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전략 공천으로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셨죠. 네. 그때 좀 심정을 한번. 사실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을 꺾고 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론조사 1등을 그것도 상당히 압도적이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여성 전략 지역 이렇게 돼서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저의 심정 문제는 뭐 두 번째 문제라고 치고 그 당사자인 예비 후보인 뭐 저의 어떤 억울함이나 허탈함도 컸겠지만 또 유권자 입장에서 또 당시 그 민주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본인들의 선택권을 그냥 고스란히 박탈당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러저러한 것들이 굉장히 누적되면서 당시 19대 총선 때 사실 압도적으로 당시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러질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공천의 여러 난맥상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단법인 광주 학교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곳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네. 제가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고 또 보람을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학교를 설립한 지는 한 5년 됐습니다. 근데 뭐 이런 우리가 아는 그런 학교나 대안학교가 아니고요. 광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주의 역사, 광주의 문화, 또 광주의 맛과 멋 이런 것들을 알리는 역할을 사단법인 광주학교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입니다. 그 역사길 트레킹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데요. 무등산 역사길 아마 광주 시민들도 아직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할 겁니다. 뭐 무등산 옛길,
또 무등산 둘레길, 무돌길 이런 건 알고 있지만 역사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소할 건데 한 6km 정도 되는 짧은 그야말로 트레킹 코스입니다. 거기에 특히나 16세기의 선비들 이야기, 또 임진왜란이 일어난 세기가 16세기거든요. 선비들의 지조와 삶과 학문에 얽힌 이야기.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맞아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었던 이곳의 많은 선조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얽혀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직접 강의를 하면서 15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 보통 한 30명 내외가 참석을 하니까 지금 벌써 한 4,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요. 특기할 만한 것은 이제는 외지에서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은평구청, 노원구청 그쪽에서는 1박 2일로 저희한테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도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감옥살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감옥살이라고 하는 게 국가보안법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작년에는 31사단하고 이쪽에 있는 보안대도 이 무등산 역사길로 교육을 했습니다. 저도 잘 실감이 안 났는데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을 산 사람이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또 장교 사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출마하는 과정에서 정권 교체에 호소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하셔서 화제를 좀 모았습니다. 총선에 출마하신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서 상당히 쉽지 않은 발언이신데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다분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저로서는 고심했던 이야기입니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당의 최고의 목표와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당인으로서 제가 복무해야 될 최고의 목표는 정권을 잡는 거죠. 그런데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구민에게 정권 교체를 호소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를 뽑아주십시오라고 그동안 모든 후보들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난번 대선도 그렇고 그 전도 그렇고 광주 시민들은 항상 90% 이상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었죠.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은 자기 할 바를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정치권이 그리고 지금의 야당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던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그런 측면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광주 공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소신 있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자기 지역에 있는 시설을 다른 데로 옮겨라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공항, 군공항이 동시에 광주공항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군공항에 있어서는 가장 크게 소음 피해를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현재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공항은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가까운데 무안국제공항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KTX가 본격적으로 개통된 다음에 그 민간공항의 실질적인 역할이 굉장히 지금 축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주 정치권에서 논의는 군공항은 싫지만 민간공항은 놓치고 싶지 않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현실 가능한 이야기도 아닌 거고요. 그래서 저는 유권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좀 솔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 민간공항까지를 깨끗하게 넘겨주고 나서 그곳을 보다 광주에게 이득이 되고 또 광주가 훨씬 더 생산성 있는 곳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의 호남 선거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두 개의 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치열하게 지금 경합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역 정서가 심상치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에 대한 견해도 궁금합니다. 이전 선거는 기존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쭉 이어온 정당이 그 누가 됐든지 간에 후보가 되면 거의 100%에 가깝게
당선이 되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경쟁 구도가 돼버렸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과 경쟁 구도가 돼버렸는데요. 첫 번째 어떤 이유는 민주당이 저는 제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과연 대안정당인가. 그 다음에 제1야당답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무혈입성해 왔었던 기존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회의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현재의 경쟁 구도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이번 총선에서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당은 당대로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결국 그 광주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단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가장 첫 번째로는 정권 교체가 가능한 정당에 대한 강한 열망이었는데요. 현재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을 제외하고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정당 자체를 이뤄내지 못한 당이 어떻게 정권 교체를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최근에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보여줬듯이 그 제3호 정당이라고 표방하는 국민의당이 보여주는 어떤 자기 색깔 이런 것들이 대단히 모호하게 시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도부를 개편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하고 내부 분열이 많았었던 모습에서 상당히 탈피해서 현재 일사불란하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점들이 시민들에게 많은 점수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고요. 여전히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쇄신하고 혁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스스로 채찍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서구갑 공천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오가 좀 있다면? 저는 아름다운 경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서구갑 경선은 지금 이제 당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서 경쟁자들이 좀 많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쟁자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선이 이루어지는 곳이 뭐 불과 몇 곳 안 됩니다. 그곳에서 현역 의원과 신인 간의 대결이 펼쳐지는 곳은 저희 서구갑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경선에 거의 뭐 유일한 관전 포인트가 바로 저희 서구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상대 후보와 저의 어느 후보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를 떠나서 더불어민주당의 흥행을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에서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구갑의 경선이 대단히 치열하지만 그러면서도 공정하고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후보니까 제가 이기고 싶죠. 승리하고 싶죠. 저는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열망이 그만큼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세대 교체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승리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예, 국회에 입성하신다면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의 이번 선거 슬로건은 국민이 갑입니다입니다. 소수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또 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 그리고 유권자들이 진정하게 자기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
자신의 인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저는 국민이 갑이 되는 사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국민이 서구갑의 유권자들이 저에게 위임해준 그 권력을 제 자신의 행세에 쓰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기득권과 소수의 특권층에 맞서서 국민을 대신해서 싸우고 국민을 보호하는, 그래서 진정하게 저희 유권자들, 국민을 갑으로 세우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님으로부터 정치 철학과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봤습니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4.13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Thank you.